명탐정 훈련병. 해병대의 미래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입구에 이 문구가 적힌 이곳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귀신 잡는 해병이 되기 위해 진짜로 지원한 장정들이 기초훈련을 받는 곳. 때는 기압스럽게 부문께 큰절 올리고 눈물 흘리며 훈련소에 들어갔건만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장정들이 집으로 귀가하여 버려가지고 씨바 존나게 쪽팔린 황요일.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훈련에 남은 훈련병들은 지금 조교가 들으라 수근수근대고 있었다. 야, 그게 사실이야? 진짜. 사실이라니까. 4번 훈련병 처음 발견한 애가 직접 봤지. 한편 훈련단 응급실 안에서는 의무관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크고 끝이 없어 보이는 구멍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 불쌍한 4번 훈련병의 방문을. 아니 도대체 뭘 넣은 거지? 의식을 잃은 4번 훈련병을 화장실에서 발견한 건 오늘 아침. 4번 훈련병은 항문에 극심해 보이는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것이었다.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4번 훈련병을 제압한 다음에 방문에 뭔가 크고 굵은 걸 억지로 박은 것 같은데. 뭐 야구바타 같은 건가? 아무래도 야구바타 맞는 것 같지 말입니다. 벌어진 모양이나 크기로 볼 때는 이건 야구바타가 아닙니다, 이 소대장님. 아니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야구바타는 끝이 넓은데 이런 모양이 난리가 없어요. 인간의 방문 구조상 파타를 넣었다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눌리고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끝이 좀 완만하게 뾰족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고, 강제로 넣은 것 치고는 항문 내부에 열상이 적은 걸 보니까 금속이나 목재로 된 흉기도 아닙니다. 그렇군. 그럼 도대체 무슨 흉기를... 잠깐만. 훈련병 자네 여기서 뭐하나? 필승! 9번 훈련병입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피해자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잠시 뒤 소대장의 환상의 트리블로 인해 생활반으로 대굴대굴 굴러들어온 9번 훈련병은 세스터 앞으로 원위치되었다. 뭐야 또 9번 처새끼야? 정말 존나 명문에 나왔다고 뻥일 때부터 알아봤다 또라이 새끼 같으라고. 같은 생활반 동기들의 뒷담이 들린지 않는지 9번 훈련병은 다시 체스터옆에 앉아가지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항문의 상태로 봤을 때 예상 범행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다잉. 어제 당직을 선 조교들과 4번 훈련병과 같이 불침번을 선 전우줄 용의 선상에 올려야겠다잉. 야, 어제 4번 훈련병이랑 같이 불침번 선 건 누구냐? 이때 9번 훈련병의 질문에 대답하듯 생활반 안으로 다른 훈련병이 들어왔다. 그가 돌아오자 생활반 내 모든 훈련병들이 매우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바로 6번 훈련병. 큰 키와 넓은 어깨, 근육질의 몸,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지리는 패기를 품은 사나이. 이 훈련병에겐 다른 비실비실한 훈련병들은 감히 말도 걸기가 힘들었다. 피해자인 4번 훈련병의 전우조였던 그는 방금 조교와의 신문이 끝나서 복귀한 것이었고, 혹시 6번이 범인이 아닌 것일까? 이때 9번 훈련병이 일어나 6번 훈련병에게 감히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6번 훈련병, 잠깐만 질문 몇 개 좀 하자잉. 새벽 4시에 불침번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어잉? 6번 훈련병은 조용히 9번 훈련병을 노려보았다. 당황한 다른 훈련병들은 침도 못 삼키고 이 광경을 꼴깍꼴깍 지켜볼 뿐이었고, 피해자인 4번이 너랑 같이 불침번을 섰잖아. 적어도 나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거 아니냐. 6번 훈련병의 미간이 구겨지기 시작했다. 생활반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눈치 없는 9번 훈련병은 질문을 계속했다. 말을 좀 해봐라 임마.
적어도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가 뭔가 알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말 못할 이유라도. 인내심이 바닥난 6번 훈련병이 9번 훈련병의 멱살을 잡은 순간 누군가 사자후리를 지르며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다. 맙소사! 조교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동국희 조교님이셨다. 어떤 새끼야! 6번과 9번은 진숙하게 자기 체스터 앞에 정조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동국희 조교님이 이리도 분노하신단 말인가? 동고킥. 그는 다른 조교들도 긴장하게 할 정도로 기합차고 패기 넘치는 해병대 조교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밖에서 좀 들었다는 혈기왕성한 훈련병들이 감히 동국희 조교님께 기어오르다 그만 그 무시무시한 팔척이 쓰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며 그 소문을 증명하듯 오늘도 동국희 조교님의 오른발에는 싱싱한 훈련병의 항문이 끼어 있었다. 발 한쪽에 훈련병 한 명을 단체로 여기까지 걸어오다니 과연 동국희 해병님이시다. 어떤 사대기가 나빠진 우리 집 새끼가 이런 걸 훈련소에 가져온 거지. 자 봐라. 동국희 조교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건 다름 아닌 어린이용 헬로키티 볼펜이었다. 진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난 이 훈련의 용광로에서 저런 개지마이들이 났을 물건이라니. 신속하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얼차례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모와카로 말이지. 그만 훈련병 전이다. 제 겁니다잉 조교님. 모두의 시선은 곧 9번 훈련병에게 향했고 9번은 머쓱한 표정으로 조교 앞에 나갔다. 이런 어르신께가 감히 훈련병 유치원생이 났을 이런 물건을 이 해병대 훈련원이 가져왔단 말이야. 이거 진짜 죽고 싶어. 동국희 조교님의 분노의 표정으로 헬로키티 볼펜을 꺾으려던 순간 죄송합니다 이 조교님. 하지만 그 볼펜은 제가 지금 가진 유일한 필기도구임을 알려드려도 되는 것을 허락받아도 되는지 양해 일구에도 신뢰가 되지 않는지 여쭙는 것이 윤회를 받아도 되는지 감히 여쭤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끼 훈련병 주제 벌써 직접 얼마만을 쓰다니. 내가 유일한 필기도구라니까 네 이만 한 번만 용서해줘봐. 하지만 수료 전날까지는 긴빨 쳤으라도 이 남자답지 못한 펜을 버려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동국희 조교님은 9번 훈련병에게 헬로키티 펜을 돌려주고 오른발에 낀 훈련병을 질질 끌며 조교 생활관으로 돌아가셨다. 생활관 안에 훈련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리고 잠시 뒤 복도 끝에서 정소리하고 있던 6번 훈련병에게 9번 훈련병이 다가왔다. 야, 이 새끼야, 받아라잉. 5번 훈련병은 6번 훈련병에게 조심스럽게 헬로키티 펜을 내미는 게 아니겠는가. 괜찮아.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다잉. 6번 훈련병은 조심스럽게 헬로키티 펜을 돌려받고 주머니에 숨겼다. 고맙다. 아까는 내 미안했다. 고맙긴. 그리고 아까는 너무 몰아세워서 미안했다잉.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 넌 불침번 끝나고 바로 돌아와서 잤다고 하더라잉. 하나만 물어보자. 왜 네가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왜니? 내 전공이 사람 살리는 건데 이런 걸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으니까지. 9번 훈련병이 마음에 들었는지 6번 훈련병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고 둘은 사나이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렇게 훈련소의 탐정 콤비가 결성된 것이었다. 두 훈련병은 수사를 시작했다. 4번 훈련병이 공격당했다는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보니 별다른 단서는 없이 깨끗했다. 인텔리인 9번 훈련병의 추리에 의하면 범인은 조교와 당직들이 꿀잠을 자는 틈을 노려 물론 이때는 조교랑 당직들이 자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무튼 간에 불침번이 끝나고 화장실로 간 4번 훈련병을 덮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동국희 조교님이 유력한 용의자였다. 동국희 조교님의 동국희 실력을 생각하면 가능했고 세무 워커처럼 끝이 둥근 거라면 아까 의무실에서 나온 이론도 증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4번 훈련병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동국희 조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너무 차비리.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양쪽 발에 훈련병을 한 명씩 끼우고 복도를 어기적 걸어가시는 동국킥 조교님이 보였다. 오늘은 바닥 청소가 몹시 이지할 것이다. 동국킥 조교님께서 한바탕 이미 쓸고 가셨으니 말이다. 이때 9번 훈련병의 요청으로 조사를 마치고 온 6번 훈련병이 돌아왔다. 다 물어보고 왔냐? 그래, 네 질문에 해당하는 놈은 없어. 그리고 네가 시킨 대로 생활관마다 다 물어봤더니 씨발 나만 저렇게 이 소리들이 들었잖아, 이 자식이. 근데 왜 그런 걸 조사하라고 시킨 거지? 6번 훈련병의 보고를 받은 9번 훈련병은 6번 훈련병을 데리고 훈련소 밖에 있는 운제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6번 훈련병이 물었다. 뭐야? 어디서 산으로 가는 거냐? 동국킥 조교님은 동국킥 조교님은 범인이 아니다. 뭐? 하지만 학문에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동국킥 조교님이 유일한데. 아니다. 조교님은 세무워커를 신으셨잖아. 해병의 세무워커는 해변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표면이 까칠까칠하다. 그런 걸 방문에 억지로 박으면 항문 주름과 엉켜가지고 잘 빠지지 않는다. 동국킥 조교님이 왜 발에 훈련병들을 왜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겠냐? 그리고 사건 현장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피해자의 피도 없었다. 범인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치워봤기 때문이다. 왜 굳이 바닥을 청소했을까? 범인이 자신의 흔적도 치웠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흔적을 말하는 건지. 범인이 숨길 흔적이 뭐겠냐? 현장에 남은 범인의 DNA를 말하는 거다. DNA? 우유 흘린 거구나. 우유에 들어가는 거는 DHA고 이 무식한 새끼야. 유전자를 말하는 거다. 유전자. 범인은 피해자 안에다 단서를 남길 수는 없으니 바닥에다 그걸 뿌린 게 지운 거다. 유전자. 설마 나한테 생활반마다 누구 물건이 제일 대물인지 물어보라고 시킨 이유가? 그렇다. 범인이 지운 건 바닥에 흘린 올챙이 크림. 즉 범인이 쓴 흉기는 오신이다. 9번 훈련병이 충격적으로 말하는 표정과 달리 6번 훈련병은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훈련단 안에 인원 중에 그런 대물은 없었으니까 범인은 분명 야외에 숨어있을 거다. 여기서 찾으면 흔적이 나올 거. 너. 9번 훈련병은 말을 잃었다. 6번 훈련병이 자기 바지를 내리고 흉측한 무언가를 꺼내는 게 아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굵직한 포신이었다. 설마 네가 엎드려. 이런 그럴 리 없다. 네가 범인일 리가 없다. 엎드려. 순간 6번 훈련병은 그 거대한 포신을 9번 훈련병을 향해 휘둘렀고 9번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6번 훈련병 눈에 보인 건 9번 훈련병의 포신 그리고 그것과 크로스된 또 하나의 거대 포신이었다. 9번 훈련병 뒤에는 거대한 포신을 가진 괴한이 서 있었다. 어서 피해라. 이 새끼가 범인이야. 9번 훈련병이 옆으로 몸을 굴려 피하자 괴한과 6번 훈련병은 경합을 벌이기 시작했다. 겨우 그곳에서 도망쳤는데 그 이놈들 때문에 다시 갈 수는 없다. 괴한이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더 강렬하게 포신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6번 훈련병은 필사적으로 맞기 시작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포신이었으나 속도는 괴한 쪽이 더 우세했다. 그때 6번 훈련병은 그만 발이 헛디뎌서 넘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나이 원망하지 마라. 괴한이 포신을 6번 훈련병이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지만 눈이 뒤집힌 건 다름 아닌
괴한이었다. 괴한이 쓰러지자 뒤에는 구원 훈련병이 한쪽 신발 없이 서 있는 게 아니겠는가. 내가 말했지. 세무워커는 안 빠진다니까. 괴한의 방문에서는 9번 훈련병의 세무워커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잠시 뒤 헌병들이 도착해서 괴한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헌병의 말에 의하면 괴한은 다른 병이었는데 어디 소속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숨어있는 동안 4번 훈련병에게 전우회를 주입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나도 모르게 참을 수가 없었다. 나도 그놈들과 같아졌다 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괴한은 그가 육군 교도소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듣자 오히려 안심하는 게 아니겠는가. 연행되는 와중에도 그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끌려가는 괴한은 6번과 9번 훈련병을 보며 말했다. 이봐,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도 그 생각이 든다면 날 이해할 거다. 너는 지옥의 악마들이 죽으면 걔는 진짜 지옥이니까. 탈영병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어쨌든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었고 6번 훈련병과 9번 훈련병은 훈련단의 영웅이 되었다. 곧이어 다가온 수료식 날 중대장님은 자랑스러운 6번 훈련병과 9번 훈련병에게 훈장을 하사하셨고 6번과 9번은 수많은 훈련단 동기들과 동기들의 부모님, 분대장님,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 대통령님, 닉퓨리 국장님 등등등에게 모든 이들에게 경례와 박수를 받았다. 다 네 덕분이다. 연마 9번, 너 대단하다. 아, 천만에 너 없었으면 못했다, 임마. 그리고 이제 그냥 이름으로 불러라. 나는 황룡이다. 황룡. 너도 그럼 나 이름으로 불러라. 나 이름은 황근출이라고. 둘은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고 앞으로 이들이 해병대에서도 환상의 콤비가 될 것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44명의 훈련병들이 발에 끼어 하늘 높이 서 계신 동국희 쪽님께서도 이 둘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었다. 에필로그. 그리고 다음날 황은출과 황룡 두 아세이들은 실무 배치된 포항 6974 부대 해병대에 도착했다. 긴장해야 하는 황룡 이병에게 황은출 이병이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켜줬고 황룡 이병은 이내 자신감을 되찾았다. 황룡 아세이는 다짐했다. 반드시 모두에게 인정받은 멋진 해병이 되겠노라고. 황근출도 확실했다. 이곳이 자신의 영혼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두 아세이는 사흘간에 들어가자 기합 넘치게 신고했다. 필승! 이어 황근출은 2001 X년 X월 X1프로 6974 부대로 전임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한다. 필승! 신고하며 이병 황룡은 2001 X년 X월 X1프로 6974 부대로의 전임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이때 두 아세이들을 향해 손이 굵고 후덕한 한 선임이 다가왔다. 어때 이게 무엇이란가? 아세이들이 왔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생활관으로 들어온 두 아세이들을 가슴에 긴평거리라고 적힌 일병이 위아래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때 뒤에서 나타난 다른 선임이 황은출 아세이 어깨를 팔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야, 신병 이름이 뭐라고? 이병 황근출입니다. 근출이라고 하는구나.
긴장하지 마. 난 김덕팔이야. 김덕팔 상병님이라고 불러. 앞으로 군생활 잘해보자. 저 부드러운 표정을 보니 정말이지 친절한 선임 같았다. 황근칠과 황룡 아세이는 앞으로의 군생활이 몹시도 도키도키 기대되기가 시작했다.